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황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저희들에게 준 이 입장문에는 세월호 때와 지금과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슴 절절하게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집권 여당 의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쪽에서 이 세월호 관련된 대책이 미흡할 때마다 제대로 해야 되고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정말 고언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야 입장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다르게 입장이 견지된다면 저는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진상 규명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철저히 하라라는 그런 진실성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천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인 제천시장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마치 무슨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이냐 얘기하고 그런다면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진선미 의원님이 정해 시간에 오셔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질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좀 감정을 억누르고 팩트를 확인하는 질의를 좀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는데, 제가 그 최초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소방방재청장님과 또 간부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개별 보고를 할 때 저도 정말 그러길 바랬습니다. 제 마음은. 이것이 지방의 소방 여건의 열악, 인력, 장비, 여러 가지 체제 시스템의 열악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저는 뭔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더 지방의 소방의 열악함을. 그런데 현안 질의를 준비하면서 사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얘기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에 맞는 현장 지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충실하게 이런 재난 방지를 위해서 해당 소방서나 소방본부에서 노력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대단히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방서장님, 2층 창문을 깨라는 지시 누가 했죠? 예, 제가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죠? 구조대장과 구조대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층을 깨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나중에 왜 안 했느냐, 못 했느냐 했더니 화염 때문에 못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 이전의 상황이 그
왜 제대로 못했느냐고 했더니 얼굴과 손으로 느껴지는 열기가 너무 세서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비상구 쪽에 진입할 예. 때의 상황입니다. 예, 비상구 쪽이요. 예, 예. 그러면 그 비상구 쪽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은 아까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거기는 그 나중에 현장을 확인해 본 바 제대로 이 화재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죠. 비상구 쪽은 어떤 가연물이나 그런 게 있던 게 아니고 농연하고 열기가 있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은 2층에서 지금 2층에 계셨던 분들이 전화든 유선상이든 그 119 구조대에 직접 요청하고 아니면 가족들을 통해서 112 구조대 2층에 구조를 바란다는 그런 신고가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확인하셨어요? 5건 정도 왔다고 제가 시점이 확인했습니다. 언제였죠? 그 6분부터 10분 예. 59분부터 그러니까 충분히 2층 구조를 굉장히 서둘러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탄착 지점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진압해야 되는 부분들 이게 SOP에 나와 있죠. 2층에 그 수문 요구자가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우선 구조한 그 순위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소방서와 충북소방본부는 명명백백하게 책임있게 입장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청장님,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제일 바라고 있어요. 진상규명은 뭐냐? 화재 진압이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진상규명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의 수사는 이 부분을 빼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분들이 2번에 걸쳐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7가지 말고 2번에 걸쳐서 이제 9가지를 조사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7개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아까 이제 소방본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일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유족들이 말씀하신 9개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전 자료는 지금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내용에는 이 인명구조 초기에 대한 부실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내일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현재로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9가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데 과연 그 요구에 대한 소방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은 내일 거기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추후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창원 의원님. 네, 거듭 우리 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분들, 유족분들께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야당원님들이나 저희나 그 마음은 같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어떤 유족분들을 대리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이번 참사의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던 기회가 6번 있었다, 우리에게.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앞서 이명수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건축법 문제입니다. 2009년에 건축규제 완화가 되면서 그 단열재에 가열성 물질, 스티로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반드시 불연 내지는 준불연제를 사용하도록 하자라는 건축법 개정안이 강창일 의원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은 좌절되어 버렸거든요. 알고 계시죠, 청장님? 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2011년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소방시설법 관련해서 소방 인력이 부족하니까 소방관들이 그 소방안전점검을 못하겠다. 그러므로 민간에 위탁을 하자. 그리고 건축주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 있는 자, 셀프 점검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들 막을 수 있는 기회를 2011년에 우리가 놓쳤습니다. 이걸, 노웅래 의원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내면서 그 소방안전조사를 도입을 해서 소방관들이 반드시 직권조사를 3년에 한 번은 최소한 하도록 하자라는 것들이 좌절되었거든요. 세 번째 기회는 이제 2016년 국정감사 당시에 우리가, 태풍 치바의 그 피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 손상도 일어나고 강기봉 소방관도 저희가 잃어버렸고요. 그때 소방 인력이 전국적으로 25%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 부분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우리 뭐 소방청이나 정부가 인력 부족 때문이다라고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님들 지적대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 당시 출동 인원이 4명이 아니라 최초 4시에 현장 도착했을 때 그보다 많은 인력이었다면 당연히 LPG 가스통만이 아닌 2층 진입에 좀 더 과감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분명히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좀 더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네 번째 역시 2016년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소방차의 그 절대 주차 구역을 확보하고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빨리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오늘 그 통과가 됐죠. 그리고 소방관들의 그러한 그 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형사 면책이 이루어지고 손실 보상 제도가 마련되고 또 불법 주차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개정안 역시 최근에야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회는 앞서 우리 유민봉 의원님이 지적 주셨지만 만약에 이번에 제천소방서나 혹은 충북 소방본부 측에서 겨울철 화재 얼마나 많습니까?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인천 소래포구 화재, 여수 계속 우리 최근에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그 훈련, 장비 점검, 도내 또는 시내 중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도면 확보, 예비훈련,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셨더라면 무전장치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조기에 화재 진압 내지 인명구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너무 커다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고드름 제거 작업이 나왔지만 소방에서 너무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인력이 많이 평상시에 소요가 되시니까 평상시에 훈련하고 대기하고 장비 점검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진압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너무 소진되어 계시단 말이에요, 소방관들이. 이걸 과감하게 고쳐주시지 못했습니다, 소방청에서. 마지막으로 현장 대응 문제, 오늘 집중적으로 다룬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또 유사한 사고가 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쳐내야 합니다. 이 6가지의 우리가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서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종합적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앞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국토부와 특히 이런 그 건축법 내지 주차장법 등 관련법 개정에 있어서 국토부 입장 상반되거든요. 이번 장관님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 다 저희들이 다 유형별로 다 적발해내겠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근은희 의원. 네, 법과 제도, 인원과 장비의 문제. 충북 소방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상이 나왔을 때는 그러한 법과 제도, 인력과 장비의 문제로 좀 더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전혀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 상황을 파악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파해야 될 상황실장은 자리를 비웠고
상황팀장은 심지어 현장 지휘관인 제천 소방서장에게 단 한 차례 전화도 하지 않았고 제천 소방서장은 상황실에 전화해서 안에 요 구조자가 몇 층에 어느 정도로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쪽에 화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현장 지휘관이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을 기초로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을 배분해서 구조 활동을 하고 화재 진압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안 하셨으니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지시도 아주 엉뚱하게 내려갑니다. 지금 사람이 없는 지하 1층에 인명 구조 활동을 하셨는데 지하 1층에서 신고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왜 지하 1층에 인명 구조 활동을 지시했습니까? 소방서장님? 서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조사팀장이 지시하셨습니까? 지휘팀장이 지시하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모르시잖아요. 소방서장님. 현황을 나중에 파악을 좀 했기 때문에. 서장님. 지하 1층에 인명 탐색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서장님이 했습니까? 조사팀장이 했습니까? 그 지하 1층의 그 인명구조 사항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지하 1층을 들어가라는 얘기는 안 했었고요. 내부로 그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 확보를 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대장이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층 계단참까지 올라갔다가 농연이나 열기 때문에 못 올라가니까는 혹시 지하층에 있을 수 있는 구조 요원이 요구조자가 있을 수 있다 판단해서 글로 들어가서 확인한 걸로. 그러니까 건물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정확하게 인식이 없으셨죠. 요 구조자가 지금 2층, 6층, 7층, 8층에서 신고가 들어왔지 지하 1층에는 요 구조자가 없다는 사실, 그런 사실조차 파악을 못하시고 짐작과 추측에 의해서 필요한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조마저도 그 지하 1층으로 내려가라는 지시마저도 서장님이 하셨습니까? 지휘팀장님이 하셨습니까? 그것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누가 한 겁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구조대장이 자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대장이 자의적으로 했고 팀장이나 서장은 그 내부 요 구조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라는 게 구조 지시 활동의 지시 내용입니까? 그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찾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시하신 내용의 전부 다입니까? 그 인명 구조를 위한 그런 사항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화재 진압을 해서 일단은 1층에 있는 화재를 죽이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인명구조 매뉴얼에 모든 활동 중에 인명구조를 가장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요 구조자를 파악하고 요 구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건 현장 지휘관이 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임무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현장 지휘관이 지시하신 내용이 고작 현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거라고 하는 겁니까, 서장님? 그 2층에 요 구조자가 있다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지휘팀장들 들어 알고 있지만 서장님 119 상황실에 전화해서 직접 필요한 상황을 구조 지시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상황실에 전화해서 요 구조자들이 몇 층에서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지 몇 층에 얼마나 있는지 그 있는 층에 화재 상황은 어떤지 파악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현장 지휘관이? 그리고 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지시를 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제가 현장 도착했을 때 그 인원, 그 2층에 그 인원들이 다수 있다는 사항을 들었었기 때문에 상황실로 전화를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 2층에 갈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셨다고요?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사항들을 강구를 했던 거죠. 그게 현장 지휘관이 하실 그게 판단입니까? 들어갈 방법만 강구해 보라 이게 현장에서 판단할 상황이시고 지시하실 내용의 다입니까? 그 상황에는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1층의 화재 진압을 빨리 해서 그 농연이나 열기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구조대원이요 그 비상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열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가 나중에 불을 끄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게 내부 상황을 파악하면 2층 내부에는 화재가 지금 번지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지시를 하셨어야죠. 그게 현장 지휘관의 역할이죠. 그리고 소방청장님. 네. 지금 유족들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 중에 구조를 요청을 해서 17분간 소방관과 연결이 됐지만 소방관에 의해서 방치된 통화 기록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곱씹으면서 매우 분노하고 소방에 진솔한 고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하실 때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진솔하게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윤재욱 의원. 서장님, 제천소방서장님,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셨죠?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16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20분 정도 됐네요. 최초 화재 신고받고 53분에 신고받았으니까 네, 19분이네 정확히 따지면.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도착해서 10분 동안 어떤 일을 했나요? 우리 서장님은? 그 처음 현장에 도착해서 펌프차 기관 운전원에게 일단은 화재를 추적하기 위한 급수 지원이 우선이니까는 지휘하는 위치는 어디였나요? 그 건물 전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저는 세월호 사건 때보다 더 아쉬우냐 하면은 세월호 사건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목포 해양경찰서장이 현장에 없었어요. 바로 옆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출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근데 그 구조요원만 헬기로 보내고 본인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현장 출동을 안 했어요. 서장이 있었으면은 구조단정이 그런 식으로 지휘를 안 해요. 구조단정은 경찰서로 말하면 파출소 순찰차급입니다. 순찰차 한 대가 현장에 출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몇 번 그 유리창을 깨러 선실이 유리창을 깨러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니까 두세 번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서장이 있었으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또 서장이 있었으면은 구조요원들이 두세 번 아니라 10번, 20번을 하더라도 올라가서 깼을 거예요. 이 사건은 현장에 있었어요. 제천사고는 서장이. 근데 뭐 전혀 역할을 제가 본 데는 못했어요. 서장이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서장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됐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들은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어디가 가장 어디가 가장 지금 우선적으로 조치가 될 장소인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뭐 매트리스 깔고 어디 뭐 안전조치하고 기본적으로 그 화재 현장에 출동하면은 해야 할 매뉴얼, 소위 그 매뉴얼에 또 빠져가지고 매뉴얼에 그 집착하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서 선 조치할 걸 선 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구조 현장에서
지휘관의 지휘도 안 됐고 현장 요원들이 상황에 맞는 판단도 못하고 우왕좌왕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 우리 권원 의원이 지적한 대로 뭐 소방차 출동에 주차가 잘못 많이 돼 있어서 출동에 지장이 있다. 인력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100년 하청이에요. 그래서 소방을 인력 경호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우리 장관님 계시지만은 소방 몇만 명 더 정원해도 이런 사고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천 현장에도 수십 명이 출동한들 생각 없이 매뉴얼대로만 한다는 그 생각만 젖어 있으면은 무슨 조치가 되겠습니까? 매뉴얼에 2층에 투입하라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저기하게 지휘관이 판단하고 현장 요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가 진압이 되는 거죠. 구조가 되고. 장관님. 예. 지금 정부를 믿고 지금 장례를 다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의 차원에서 대책 회의를 어떻게 유가족들을 어떻게 우선은 이제 유가족과 일자 접촉하는 그런 제천시청입니다만은 제천시 당국하고 또 내일 아마 발표 또 유족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보고요. 또 필요하면 아까 경찰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할 건 수사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 등 조치를 병행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좀 그런 유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의원이시네. 네, 제천 소방서장님, 제가 답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여전히 좀 답변이 불분명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4시 한 10분경에 2층 비상계단 입구에 화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4시 10분경에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은 CCTV상으로 화염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답변을 했을 때는 화염은 없고 용염과 열기가 화염이 아니고 화염은 1층 주차장 뒷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그쪽으로 화염이 보이고 계단에는 열기하고 연기가 이렇게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통하는 입구에는 화염이 있었다는 건가요? 없었다는 건가요? 네네.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 비상구로 올라가는 쪽에 1층에서 비상구 1층에서 타 들어간 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의 그 화염이 맹렬하게 2층, 3층, 4층, 5층으로 가는 비상구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화염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2층 내에서는 화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1층 쪽에서 2층으로 올라간 입구 쪽에 이게 1층에 있었다는 화염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비상으로 올라가는 입구 쪽으로. 근데 그게 조사 결과로 아까 유가족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2층 올라갈 때까지 어떤 화염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해명될 걸로 봅니다. 명확한 증거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1층에 화염이 있었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화염이 있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었고 화염이 에어매트가 이제 15분에 끝나는데요. 에어매트 작업할 때부터 화염이 분출하는 게 보입니다. 옆으로 같은 보이고 끝나고 나서 바로 2층으로 진입을 하는데 거기에 뜨겁다 해가지고 연기가 아니고 열기 때문에 뜨겁다. 그래서 바로 철수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네, 좀 더 확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진선미 의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이 시설이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작동 기능 점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장관님, 제가 볼 때 우리 이 기회에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과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뭐 안마시술소라든지 뭐 산후조리업 뭐 이렇게 좀 출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시설들은 종합점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뭐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 내지는 뭐 다중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여기 뭐 내용에 보면 아파트의 경우도 5,000제곱미터 이상, 11층 이상의 경우에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게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준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아까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이 여론소방법상의 허점 이번에 저희들이 다 찾아서 필요한 것은 정부안으로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어이없는 희생이 다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다 있지만 가장 저희가 안타까운 게 심지어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점검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커진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 이게 외부 기관에서의 감사 내지는 감독이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셀프 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이 뭐 2,000제곱미터 뭐 이런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게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는 이게 너무 기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대로 적어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무분별한 요인들을 다 찾아내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민봉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 첫 번째 아쉬운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2층에 빨리 진입하지 못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우리 제천 소방서장님하고 지휘조사 팀장님께서는 2층에 지금 구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 아셨다고 그랬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는 기자들을 하도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서 경황이 없어서 오락가락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식료과 약도 지금 먹은 상태이고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정리를 하면서 제가 써온 게 있는데 사실 이걸 이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15분간 했던 행동을 다 읽어드리고 싶고 이따 발언권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4시, 16시 4분하고 16시 6분에 그 화재조사관이 본부 상황실에서 2층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점을 검색하라는 그러니까 본부 상황실로부터 이제 같은 동료 내지는 대원이 조사관이 그 조사관이 핸드폰입니까 무선입니까?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우리 그 조사팀장님께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2층에 그때 제가 3층에 그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에어매트하고 진압대원들을 무전기로 계속 호출하고 구조대원들을 호출하고 그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과정에 알았다라고 약 9분경에 또 제가 본부 상황실로부터 일반 전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층에 진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떠나서 이제 우리 유가족 측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유가족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보면은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서는 2층 구조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이상민 제천 소방서장 등 현장 조사관 3명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구조대장은 12월 28일 동아일보와 만나
출동 당시 1층 화재라는 것 말고 아무 정보도 없었다. 당연히 모든 층에 사람이 갇혔을 거라 판단하고 1층 화재 때 가장 위험한 지하실부터 진입했다. 2층이 사람이 많다는 걸 들었다면 무조건 먼저 들어갔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진술 내용하고 상당히 좀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유가족 측에서 너무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동안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불신하고 여기에 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번 더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그 무선 녹취록에는 없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자료를 이제 요청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신고 녹취록 4시 52분 31초에는 청와대 소방상황실, 청와대 소방대라고 하며 확인 요청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알고 싶다고 하신다며 이후에는 담당 주임과 통화합니다. 저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지휘체계가 아닌 일반 상황실로 바로 전화를 했다면 왜 그랬는지 의문입니다. 하면서 이 내용도 초기 녹취록에는 없는데 이제 유가족 중에서 이렇게 확인해서 녹취록에 추가로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청와대 이런 확인 기록도 새롭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아까 찔끔찔끔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해명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진실만이 지금은 답변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은 소방본부가 누구를 지휘체계의 상사로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간대별 보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충북지사가 분명히 조직도에서 소방본부가 도지사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소배훈 의원님. 경찰청장님, 예. 이번 화재는 뭐 단순한 어떤 건물에 대한 화재가 아니고 이제 29명이라는 희생자가 난 화재잖아요. 그래서 보통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부터 책임 이런 걸 수사하는 방식이 이번에는 각별히 달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인근에 이제 건물들이 협조를 구해서 인근의 모든 CCTV나 그다음에 지금 계속 등장하는 모든 통화 내역이나 이런 모든 자료들을 확실히 좀 구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걸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희생자 유족들 말씀처럼 우리와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그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정확한 진상조사가 아마 그분들을 위로하는 가장 큰 어떤 위로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각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사고를 보면서 같은 사고가 오늘 또 있을 수 있고 내일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2010년부터였나요? 드라이비트 설치물이 6층 이상, 7층 이상부터 안 되게 됐죠. 6층 이상입니다. 6층 이상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있는 건물을 안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에 201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더라도 드라이비트 시설을 한 건물은 저는 전국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부에서 어느 부처가 함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지난 6월에 런던 그랜펠 타워인가요? 71명이
사망하는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그 어떤 기한 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두바이에서 일어난 토치타워인가요? 그건 또 그 이전에 15년인가 그런 화재가 있어가지고 외벽을 전부 전체를 교체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거의 90층 가까운 건물을. 네.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그 외벽 45층에서부터인가요? 화재가 났을 때 한 명의 사상자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이비트 그 설비를 누가 감당해야 될지는 뭐 이제 판단은 뒤에 해야 되겠지만 그건 꼭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 장관님께 꼭 드립니다. 한번 조사해 보실 생각. 예, 잠깐만요. 의원님 예. 잠깐만. 지난번에 우리 저기 안전지 지난번에 우리가 했나? 전수조사는 했는가? 우리가 샘플 조사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요 사고가 나기 전에 공교롭게도 그랜플 사건 등을 보고 전국에 있어서 이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외벽으로 사용한 건물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좀 상황이 좀 심각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 못하고 샘플 조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큰 사고, 이 제천 참사가 나기 불과 한 2, 3일 전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뭐 불필요한 정부의 뭐 규제다 간섭이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의원님 어떻게든 요건 아마 필요하면 이런 입법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제천 사고로 아마 시민들도 국민들도 이해를 하리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드라이비트 공법만이 아니고 그 필로티 공법도 매우 물론 지진에도 취약하다고 그러니까 네. 그런 조사들을 이번에 미리 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좀 같이 함께 조사를 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론 이제 지금 유족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상자들이 40명 정도 있다가 29명은 퇴원을 하고 지금 11명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상자들도 꽤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이번 사고에서 저도 유심히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 20일에 우리 광주에서 LPG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2톤짜리였는데 1800kg짜리였나요? 이게 터지면 어떤 위험이 온다는 걸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도 그 소방관들이 거기를 집중해서 막았다고 하는 건 제 나름대로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LP통 이런 것들이 보니까 바로 그 기둥 옆에 있고 그러던데 저는 어떤 사고가 날까 좀 끔찍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 LP통 관련해서도 소방청에서는 물론 이제 그 일반인들은 LP통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지난 광주 사고도 안전하다고 하는 통이 사고 나가지고 100m 반경에서 100m쯤 떨어지는 곳에서 중상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LP통 관련해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 LP통들의 위치나 그리고 뭐랄까 LP통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전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부분도 소방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의원님. 예, 오늘 제천소방서장님하고 지금 지휘조사 팀장님 증언을 들으면서 정말 현장 상황이 정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앞뒤 상황이 좀 전개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53분에 최초 화재 신고가 있었고 59분에 또 다른 신고에서 2층에 요구조자가 10여 명 가까이 있다는 게 처음으로 상황실에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별도의 통신체계를 통해서 연락을 했지만 지휘관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4시 4분 그리고 6분에 걸쳐서 화재 조사관에게 여탕에 요구조자가 있음을 고지를 했고 그것이 아마 지휘조사 팀장에게 대면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서장님은 아직까지 서장은 이 사실을 보고를 통해 알았다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안 하고 있어요. 그 인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남습니다. 이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15분에 2층 비상구 진입 시도했지만 화염 때문에 되돌아오고 지하를 수색합니다. 그런 일이 15분에 이루어집니다. 당시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통신 장애가 있었던 건지 뭐 이 정도의 가능성이 남지 않습니까? 통신과 관련해서는 일응의 답변이 현장 대원 간의 송수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현장으로 보내는 송신이 양호했지만 현장에서 상황실로 보내는 송신이 불량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가 맞는지 저희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무선 녹취록을 보면은 유족들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녹취록의 일부가 이제 드러나지 않고 감춘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녹취를 할 수 없을 잡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녹취록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이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의심의 여지를 시선으로 바라봤더니 일부 식별이 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연속성상의 어떤 발언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선 녹취록을 판단해 보건대 통신이 원활하였다고 단정은 할 수 없으나 아예 활용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 나면은 분명히 지휘관의 현장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도 일응이기 때문에 다시 무선 녹취록을 판단으로 원활했을 거라고 추정은 일부 했지만 통신 자체가 불량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무선 녹취록에 발현시키지 못할 정도로 지금 상황 파악이 후발적으로도 안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 소방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송신 불량이 주 원인이 고장 나야지만 비로소 수리하는 이런 통신망 관리 방식, 대책 방안 무엇인가요?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일부 주시기도 했지만요. 예, 타시도 같은 경우는요, 전문 업체에서 유지 관리 보수를 평상시에 이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요 충북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 예산도 좀 부족했고 평상시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향후 어떤 방식?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기지국에 대해서 한번 고층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무전 통신할 방법이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그 디지털 무전 기록 교체라든지 또는 그러한 충북도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자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의심의 소지는 통신이 원활했는지 그리고 또 여전히 지휘 체계의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또는 현장 대원에게 소통이 되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설명하셔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님. 네. 예. 무엇보다 이제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런 무선망 혼선 방지를 위해서 지휘망, 그러니까 재난망이라고 하는 지휘망과 현장 작전망, 소방망을 좀 분리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무선망 혼선을 방지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한 혹시 추진 상황 예, 어떻게 되고 국가 있습니까? 재난통신망 이제 작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경찰, 소방, 해경 전부 다 같이 쓰는 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이 쓰는 상용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리해서 쓰느냐 아니면 공용해서 쓰느냐 이런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면 그 하드웨어상의 그 기기 결함 같은 거를 일상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사고가 나야 와서 고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지휘망과 현장에서의 소통을 위한 그래서 아마 같은 소방관들끼리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현장에서 자기들끼리는 소통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서로 이걸 쓰고 보호장구를 쓰고 아까 지금 수장님 그의 말씀이죠. 보호장구를 쓰고 같은 소방 작전 대원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선망 부분이 초창기에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기가 사실 무선망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현장 상황을 알아보려고 무전기 키를 잡으면은 제천 시내에 있는 모든 무전기가 작동이 불능이 됩니다. 그게 초창기에 가장 활성화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무선망이 녹취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 물론 자세한 부분은 이제 합동조사센터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또 뒷부분에 가면 현장에 그것들이 무선이 잘 됩니다. 그럴 부분에는
뒤에 출동하던 사람들이 다 현장에 와 있고 이전에 현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이런 상황 판단의 보고라든가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초창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전기를 잡을 틈이 없습니다. 거의 매뉴얼보다도 본능적으로 훈련된 학습된 걸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전기 상황보다도 이런 부분들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이 무전을 좀 안 됐던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원인들로 해갖고 좀 접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거의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지금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상황실에서 요청받는 정보가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초창기로 뭉뚱거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 병치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나열하는 방식이어서 저는 말씀 듣고도 좀 정리가 안 돼요. 의원님 내일 소방의 판단을 내일 발표를 한번 보시고 또 의문점을 또 질문해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발언으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좀 뚜렷한 명백한 발언을 각별로 못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하여튼 일단 소방이 쭉 자체 조사한 걸 한번 쭉 보시죠. 예. 네. 김영진 의원. 저는 그 대책 관련해서 아까도 일례로 그 진입로 관련한 문제인데요. 불법 주차가 그 상존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저는 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장비의 그 규격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고층의 화재와 저층의 화재, 발화 지점에 따라서 초창기 대응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이 아까 뭐 준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속하게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장님.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소형 특수소방차를 좀 개발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뭐 한 5, 6층까지 하는 그 차를 개발한다든지 그 이상은 좀 해서 2021년까지 저희들이 전 소방관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좀 현장 상황에 맞게끔 가정을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각 소방서별로 대략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그 당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다음날 가서 봤을 때도 최초 출동했던 4명의 소방관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제천 그 화재 현장 전체를 초동 진압하고 인명까지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원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LPG를 진압하고 그다음에 소동 진압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뭐 그런 현장이 있었고요. 나갔던 그 구조대원 4명이 제가 보기엔 거의 그 신입 그 직원으로 보이던데 어땠나요? 4명의 구성이 구조대원 경력이. 그 내용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소장님 잠깐. 구조대원 4명 중에 2명이 그 신입대원 4개월 미만의 신입대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요? 나머지 2명은 그 10년차 있었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 대원의 수도 적었고 사실은 잘 훈련되지 않은 인원이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뭐 그 다음날 갔지만 여러 가지 그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 숙련되고 현장에 적응할 만큼 판단을 바로바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덜 준비된 대원들이었다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소방 인력을 충원을 해서 그 구성 조합을 정확히 잘 하고 또 평상시에 저는 그 지휘 체계에 따른 훈련들을 조편성으로 해서 반복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어려운 큰 화재에 신입들이 바로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원 충원과 더불어서 편성, 구성 그리고 훈련 이런 체계들을 잘 준비해 놓는 것이 향후 벌어질 여러 상황에 현장에서 현장 대응력과 지휘 체계를 잘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응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좋은 그 의견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향후에 교육 훈련이라든지 편성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초창기에 드라이비트 건물과 필로티 건물이 사실은 2004년, 5년, 6년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우죽선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에 자동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동차가, 주차된 자동차가 장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재 시에. 제천 참사도 1층, 필로티 건물 1층에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없었으면, 장작 구실이 없었으면 급속하게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1층 천장, 필로티 건물이 어차피 상존하기 때문에 1층에 존재하고 있는 이 그 화재 예방 대책을 어떻게 건축법상으로, 그다음에 소방법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필로티 건물로 준공을 받은 건물이 전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검해서 자치단체, 소방청 또 국토부 해서 저는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계속 저는 발생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진선미 의원님.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건물 화재 시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건물의 모든 층이 땅과 닿는 그 피난층까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직통 계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죠, 청장님.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건을 보면 설계도 자체에서 보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도식으로 반드시 돼야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중간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것이 계단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중간중간에 다른 공간이 들어감으로써 대피자가 찾아갈 때 그것이 비상 계단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체크해본 설계도면으로 보면 그 뒤에 지금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실제 구조를 보면요. 계단에서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중간에 창고도 있고 또 이발소, 휴게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대피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비상 계단으로 당연히 연결돼서 그냥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보관돼 돼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건축법상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때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신청한 참고인도 안 됐습니다. 저희가 국토부 쪽에 그분을 참고인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구두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복도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간에 그 길을 차단하는 창고나 별도의 그렇게 휴게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통로라고 인식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분명히 법적인 위반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받은 바 있어서 경찰청장님 지금 계속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계속 수사 진행 중이시잖아요. 이 부분도 좀 확인해서 체크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매번 저희가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소방관의 구성을 이제 앞으로 지금 저희가 그래도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확보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증원을 하는 기준을
저희는 조금 더 그러니까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조사를 좀 통계를 해보니까 실제로 소방관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하는 면적, 사실은 면적이라는 것도 그 사람이 출동하고 이러면서 골든타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방관 1인당 면적이 각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강원도는 서울보다 68배가 넓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더 뭐 복잡한 무슨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증원돼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1인당 면적도 증원을 어느 쪽에 더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중요하게 요인으로 판단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천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국가직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천 옆에 영월이 있고 그러면 빠르게 그 현장에서 판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그게 다르게 되면 그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 부분도 강원도의 특히 홍천 같은 경우는 서울은 0.09km 킬로미터인데 강원도의 홍천은 10km 이런 부분들을 이후 종원할 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소방 활동이라든지 각 지역적인 그 소방 활동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화도요.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번 같은 경우 제천 옆에 영월이 있었는데 출동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이 다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는 의원님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표창원 의원님 두 분인데 유민봉 의원 5분입니다. 추가 질의.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의 원인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분들이 나타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가족분들도 억울해서는 안 되고 당일 현장에서 정말 거의 100% 집중력을 발휘해서 현장 상황에 대응한 우리 대원님들, 우리 서장님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다만 계속 오늘 제가 계속 세 번째 이제 좀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119 신고 녹취록 풀 버전에서 4시 2분 29초 신고는 4시 2분이에요. 유족이 지적해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33페이지짜리 녹취록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제공해 준 거겠죠. 거기에는 한 유족이, 녹취록을 보던 한 유족이, 그러니까 거기는 없었던 겁니다. 한 유족이 어머니도 신고했는데 여기는 안 나온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소방당국이 추후에 187페이지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당시 녹취록을 보면 신고자는 말이 없고 신고자는 이제 당황해서 말을 못했겠지만 주변에서 더 갇혀 있다며 살려달라는 말소리가 들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 2분부터 무선통신은 사실 하울링 잡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핸드폰으로 현장에 있는 조사관께 이 상황을 전달했겠죠. 그래서 우리 조사실장님도 4분, 6분 뭐 이런 때 2층에 유구조자가 있구나. 이것을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상황, 지금 당황해서 경황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잘못 그 기억을 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말이 바뀌지 않도록 진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무선통신이 2분부터 20분까지 18분 동안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일반 회사의, 일반 기업의 통신망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데도 있더라. 그 이야기는 유지보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 소방청장님? 소방청장이십니까? 아니면 시도에서 하죠, 시도에서. 단체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충북도지사가 꼭 오늘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당 간사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도지사와 소방본부장이 서로 겉돌고 있다. 왜냐하면 처음 4시 57분에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소방청에서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와 소방청 간에 서로 교신이 이루어집니다. 4시 18분 정도가 되어야 문자로 소방본부가 도지사와 간부 12명에게 이 상황을 전파합니다. 어쩌면 도지사가 핸드폰을 그때 켰으면은 요 4시 18분에 인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도지사께서 다른 행사나 다른 일에 바쁘셨던 것 같아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시 18분에 비서실장이 도지사한테 최초 보고를 하고 5시 19분에 부지사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도지사는 이런 무선통신망의 평소 유지 보수 관리의 그런 책임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또 소방본부가 이 조직도상에서 분명히 직속 지휘체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방본부를 장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충북도의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 그것은 우리 국가와도 관계가 좀 있는데요. 사실 작년 7월 27일 우리 대통령께서 중대재난재해 관리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그리고 일반 재난은 총리실과 행안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정말 중대재난재해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청와대가 그런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과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과도하게 이런 지방의 각종 재해 재난을 다 떠안는 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것은 그 분야에서 더 잘 알고, 아까 소방공무원 충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역에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대원이 그 지역에서 충원되고 그 지역에서 일을 한다면 저는 안전에 대해서, 소방 부분에 대해서만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번 경우에 충북도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표창원 의원님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제가 장관님께 조금 간곡한 부탁 내지 제안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보셨겠지만 우리 유가족분들이 국회까지 오셨고요. 국회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 오시기 전에 각 당 의원들을 다 만나 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들에게도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무도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곁에 계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정부든 어디에서든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연락 소통해 주시는 담당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다가 현재
그 분향소 같은 경우도 너무 썰렁해서 24시간 운영을 하다가 유가족분들이 그 분향소 제공 장소 측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만으로 제한해달라는 역제한을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너무 죄송스러웠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세월호 참사 때는 뭐 정부 측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민분들, 시민단체분들이 유가족분들 옆에서 끝까지 계셔주셨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단체 대한변협에서도 그랬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첫째로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청장님 계시지만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 팀이라고 해서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그런데 현재 소방은 그럴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 화재 피해 유가족 분들만 하더라도 어쨌든 아무도 옆에 안 계신 상태이고 정부를 신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고 편이 되어주시고, 예를 들어 소방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유가족분 곁에 계시는 분은 소방청을 이해하고 이렇게 소방청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 편이 되어주셔서 소방청을 막 질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유가족분들이 마음이 좀 풀리시는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장관님께서 지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외국에 보면은 리에이슨 오피서라고 해서 피해자 협력관이라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을 피해자분들이 신뢰하지 않으신다면 외부의 사회복지사나 또는 뭐 심리상담 전문가나 어떤 분이건 유가족이 신뢰하는 분에게 위촉을 하시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외국에서는 victims advocate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피해자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합리적이건 뭐 사실과 다르건 맞건 모든 걸 다 떠나서 무조건 피해자 편이 되어주시고 피해자 말씀 들어주시고 요구사항을 전달해주시고, 그리고 정부 측에서나 기관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분,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을 만약에 장관님 그 휘하에 공무원 중에 그런 역할을 잘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지정해 주셔도 좋고요. 모든 사안을 다 파악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안들을 알면서 피해 유가족분들의 심리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 공무원 중에 없다고 한다면 외부 전문가 중에 위촉을 하셔서라도 유가족과 협의하에 유가족의 동의를 얻으셔서 한 분을 그런 유가족을 대리하고 유가족을 도와드리고 정부 측과의 어떤 소통의 창구 역할을 맡아주는 분, 한 분을 꼭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의원님 아마 대한변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그분들하고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해야 될지 저희들 가서 바로 검토를 해서 유가족 측하고 바로 접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천시가 1차 감당을 해준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 지원단도 작년 연말에 일단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바로 보충을 해서 유가족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천시에서 해주실 것으로 알고 계셨더라고요. 유가족분들도. 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작은 지방자치단체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거든요. 작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말이죠. 예, 아까 대한변협에서 나오신 변호사님을 만났으니까요. 네. 이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협력관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윤세미 의원님, 마지막. 네,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예전에 그 판교에 그 붕괴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제 기억에 도지사님과 또 성남시장님이 이제 저희 상임위에 불려와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격렬한 논쟁이 국정감사 때 공교롭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난 후에 드러나 있는 사태 때는 오히려 성남시장님이 그 유족들에게 감사장을 받는, 저는 그 사례가 제천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님께서 그때의 그 유족들이 그 성남시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
이런 어떤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1인 그 가족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따로 정해서 언제든 필요하거나 뭔가가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바로바로 어떤 문제를 전달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작년 연말까지 정부 지원단이 이제 철수한 가장 큰 이유는 제천시가 이제 그 역할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중앙지원단은 일단 철수를 했던 건데 지금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하신 것 또 앞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감해하시는 게 있을 거고 또 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네,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하고 뒤에 물러서 있었는데 오늘 유족분들께서 오셔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허탈감과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참다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천 화재 사고는 화재 원인부터 건물 관리와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 소방 안전 점검의 허술 등 또한 초동 대체 위협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된 총체적 안전 불감점이 도를 넘어선 예견된 인재였다고 봅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각종 건물 및 시설 등의 안전 문제만큼은 법과 원칙이 철저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또 해안부에서는 안전의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 번 더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울러 조사단을 통해 이번 화재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서 정말 유족들의 그 아픈 마음을 좀 헤아려서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난 대응책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피해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복구 지원 체계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질이 오늘 회의 중에 박남춘, 진선미, 김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은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북 소방본부장, 이일 본부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조사팀장, 참고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놀랐겠습니다만 유족들 마음도 아픈 마음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경찰청장님 그리고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면서 2018년 이 정말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다시금 한번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말 한 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큰 사고, 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들이 좌절되었거든요. 세 번째 기회는 이제 2016년 국정감사 당시에 우리가 태풍 치바의 그 피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 손상도 일어나고 강기봉 소방관도 저희가 잃어버렸고요. 그때 소방 인력이 전국적으로 25%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 부분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우리 소방청이나 정부가 인력 부족 때문이다라고 변명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님들 지적대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 당시 출동 인원이 4명이 아니라 최초 4시에 현장 도착했을 때 그보다 많은 인력이었다면 당연히 LPG 가스통만이 아닌 2층 진입에 좀 더 과감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분명히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좀 더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네 번째 역시 2016년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소방차의 그 절대 주차 구역을 확보하고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빨리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오늘 그 통과가 됐죠.
그리고 소방관들의 그러한 그 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형사 면책이 이루어지고 손실 보상 제도가 마련되고 또 불법 주차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개정안 역시 최근에야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회는 앞서 우리 유민봉 의원님이 지적 주셨지만 만약에 이번에 제천소방서나 혹은 충북 소방본부 측에서 겨울철 화재 얼마나 많습니까?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인천 소래포구 화재, 여수 계속 우리 최근에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그 훈련, 장비 점검, 도내 또는 시내 중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도면 확보, 예비 훈련,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셨더라면 무전장치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조기에 화재 진압 내지 인명구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너무 커다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고드름 제거 작업이 나왔지만 소방에서 너무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인력이 많이 평상시에 소요가 되시니까 평상시에 훈련하고 대기하고 장비 점검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진압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너무 소진되어 계시단 말이에요, 소방관들이. 이걸 과감하게 고쳐주시지 못했습니다, 소방청에서. 마지막으로 현장 대응 문제, 오늘 집중적으로 다룬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또 유사한 사고가 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쳐내야 합니다. 이 6가지의 우리가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서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종합적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앞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국토부와 특히 이런 그 건축법 내지 주차장법 등 관련법 개정에 있어서 국토부 입장 상반되거든요. 이분 장관님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 다 저희들이 다 유형별로 다 적발해내겠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은희 의원. 네, 법과 제도, 인원과 장비의 문제. 충북 소방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상이 나왔을 때는 그러한 법과 제도, 인력과 장비의 문제로 좀 더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전혀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현장 상황을 파악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파해야 될 상황실장은 자리를 비웠고 상황팀장은 심지어 현장 지휘관인 제천 소방서장에게 단 한 차례 전화도 하지 않았고 제천 소방서장은 상황실에 전화해서 안에 요 구조자가 몇 층에 어느 정도로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쪽에 화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현장 지휘관이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을 기초로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을 배분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화재 진압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안 하셨으니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지시도 아주 엉뚱하게 내려갑니다. 지금 사람이 없는 지하 1층에 인명구조 활동을 하셨는데 지하 1층에서 신고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왜 지하 1층에 인명구조 활동을 지시했습니까? 소방서장님? 서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조사팀장이 지시하셨습니까? 지휘팀장이 지시하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모르시잖아요. 소방서장님. 현황을 나중에 파악을 좀 했기 때문에. 서장님. 지하 1층에 인명 탐색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서장님이 했습니까? 조사팀장이 했습니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황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저희들에게 준 이 입장문에는 세월호
때와 지금과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슴 절절하게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집권 여당 의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쪽에서 이 세월호 관련된 대책이 미흡할 때마다 제대로 해야 되고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정말 고언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야 입장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다르게 입장이 견지된다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진상 규명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철저히 하라라는 그런 진실성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천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인 제천시장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마치 무슨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이냐 얘기하고 그런다면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진선미 의원님이 정해 시간에 오셔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질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좀 감정을 억누르고 팩트를 확인하는 질의를 좀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는데, 제가 그 최초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소방방재청장님과 또 간부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개별 보고를 할 때 저도 정말 그러길 바랬습니다. 제 마음은. 이것이 지방의 소방 여건의 열악, 인력, 장비, 여러 가지 체제 시스템의 열악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저는 뭔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더 지방의 소방의 열악함을. 그런데 현안 질의를 준비하면서 사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얘기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에 맞는 현장 지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충실하게 이런 재난 방지를 위해서 해당 소방서나 소방본부에서 노력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대단히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방서장님, 2층 창문을 깨라는 지시 누가 했죠? 예, 제가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죠? 구조대장과 구조대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층을 깨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나중에 왜 안 했느냐, 못 했느냐 했더니 화염 때문에 못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 이전의 상황이 그 화염하고 이명주 구조대장은 2층 진입을 시도했다고 했지만 왜 제대로 못했느냐고 했더니 얼굴과 손으로 느껴지는 열기가 너무 세서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비상구 쪽에 진입할 때의 상황입니다. 예, 비상구 쪽이요? 예. 그러면 그 비상구 쪽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은 아까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거기는 나중에 현장을 확인해 본 바 제대로 이 화재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죠. 비상구 쪽은 어떤 가연물이나 그런 게 있던 게 아니고
농연하고 열기가 있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은 2층에서 지금 2층에 계셨던 분들이 전화든 유선상이든 그 119 구조대에 직접 요청하고 아니면 가족들을 통해서 112 구조대 2층에 구조를 바란다는 그런 신고가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확인하셨어요? 5건 정도 왔다고 제가 시점이 확인했습니다. 언제였죠? 그 6분부터 10분, 예. 59분부터 그러니까 충분히 2층 구조를 굉장히 서둘러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탄착 지점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진압해야 되는 부분들 이게 SOP에 나와 있죠. 2층에 그 수문 요구자가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우선 구조한 그 순위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소방서와 충북소방본부는 명명백백하게 책임 있게 입장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청장님,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제일 바라고 있어요. 진상규명은 뭐냐? 화재 진압이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진상규명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의 수사는 이 부분을 빼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분들이 2번에 걸쳐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7가지 말고 2번에 걸쳐서 이제 9가지를 조사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7개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아까 이제 소방본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일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유족들이 말씀하신 9개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전 자료는 지금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내용에는 이 인명구조 초기에 대한 부실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내일 발표 결과를 지켜봐야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 손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현재로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9가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데 과연 그 요구에 대한 소방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은 내일 거기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추후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채원 의원님. 네, 거듭 우리 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분들, 유족분들께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야당원님들이나 저희나 그 마음은 같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어떤 유족분들을 대리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이번 참사의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던 기회가 6번 있었다 우리에게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앞서 이명수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건축법 문제입니다. 2009년에 건축규제 완화가 되면서 그 단열재에 가열성 물질, 스티로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반드시 불연 내지는 준불연제를 사용하도록 하자라는 건축법 개정안이 강창일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지만 결국은 좌절되어 버렸거든요. 알고 계시죠, 청장님? 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2011년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소방시설법 관련해서 소방 인력이 부족하니까 소방관들이 그 소방안전점검을 못하겠다. 그러므로 민간에 위탁을 하자. 그리고 건축주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 있는 자,
셀프 점검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들 막을 수 있는 기획을 2011년에 우리가 놓쳤습니다. 이걸 노웅래 의원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내면서 그 소방 안전조사를 도입을 해서 소방관들이 반드시 직권조사를 3년에 한 번은 최소한 하도록 하자라는 것. 그 지하 1층의 그 인명구조 사항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지하 1층을 들어가라는 얘기는 안 했었고요. 내부로 그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 확보를 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대장이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층 계단참까지 올라갔다가 농연이나 열기 때문에 못 올라가니까는 혹시 지하층에 있을 수 있는 구조 요원이 요구조자가 있을 수 있다 판단해서 글로 들어가서 확인한 걸로. 그러니까 건물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정확하게 인식이 없으셨죠. 요 구조자가 지금 2층, 6층, 7층, 8층에서 신고가 들어왔지 지하 1층에는 요 구조자가 없다는 사실, 그런 사실조차 파악을 못하시고 짐작과 추측에 의해서 필요한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조마저도 그 지하 1층으로 내려가라는 지시마저도 서장님이 하셨습니까? 지휘팀장님이 하셨습니까? 그것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누가 한 겁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구조대장이 자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대장이 자의적으로 했고 팀장이나 서장은 그 내부 요 구조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라는 게 구조 지시 활동의 지시 내용입니까? 그 건물 내부로 저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찾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시하신 내용의 전부 다입니까? 그 인명 구조를 위한 그런 사항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화재 진압을 해서 일단은 1층에 있는 화재를 죽이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인명 구조 매뉴얼에 모든 활동 중에 인명 구조를 가장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요 구조자를 파악하고 요 구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건 현장 지휘관이 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임무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현장 지휘관이 지시한 내용이 고작 현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거라고 하는 겁니까, 소장님? 그 2층에 요 구조자가 있다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지휘팀장들 들어 알고 있지만 소장님 119 상황실에 전화해서 직접 필요한 상황을 구조 지시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상황실에 전화해서 요 구조자들이 몇 층에서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지 몇 층에 얼마나 있는지 그 있는 층에 하는 상황은 어떤지 파악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현장 지휘관이? 그리고 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지시를 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제가 현장 도착했을 때 그 인원, 그 2층에 그 인원들이 다수 있다는 사항을 들었었기 때문에 상황실로 전화를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 2층에 갈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셨다고요?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사항들을 강구를 했던 거죠. 그게 현장 서장, 현장 지휘관이 하실 그게 판단입니까? 들어갈 방법만 강구해보라 이게 현장에서 판단할 상황이시고 지시하실 내용의 다입니까? 그 상황에는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1층의 화재 진압을 빨리 해서 그 농연이나 열기를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구조대원이요. 그 비상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열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가 나중에 불을 끄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게 내부 상황을 파악하면 2층 내부에는 화재가 지금 번지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지시를 하셨어야죠. 그게 현장 지휘관의 역할이죠.
그리고 소방청장님. 네. 지금 유족들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 중에 구조를 요청을 해서 17분간 소방관과 연결이 됐지만 소방관에 의해서 방치된 통화 기록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곱씹으면서 매우 분노하고 소방에 진솔한 고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하실 때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진솔하게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윤재욱 의원. 서장님, 제천소방서장님,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셨죠?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16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20분 정도 됐네요. 최초 화재 신고받고 53분에 신고받았으니까 네, 19분이네 정확히 따지면.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도착해서 10분 동안 어떤 일을 했나요? 우리 서장님은? 그 처음 현장에 도착해서 pom프차 기관 운전원에게 일단은 화재를 추적하기 위한 급수 지원이 우선이니까는 지휘하는 위치는 어디였나요? 그 건물 전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저는 세월호 사건 때보다 더 아쉬우냐 하면은 세월호 사건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목포 해양경찰서장 현장에 없었어요. 바로 옆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출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근데 그 구조요원만 헬기로 보내고 본인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현장 출동을 안 했어요. 서장이 있었으면은 구조단정이 그런 식으로 지휘를 안 해요. 구조단정은 경찰서로 말하면 파출소 순찰차급입니다. 순찰차 한 대가 현장에 출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몇 번 그 유리창을 깨러 선실이 유리창을 깨러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니까 두세 번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서장이 있었으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또 서장이 있었으면은 구조요원들이 두세 번 아니라 10번, 20번을 하더라도 올라가서 깼을 거예요. 이 사건은 현장에 있었어요. 제천사고는 서장이. 근데 뭐 전혀 역할을 제가 본 데는 못했어요. 서장이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서장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됐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들은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어디가 가장 어디가 가장 지금 우선적으로 조치가 될 장소인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뭐 매트리스 깔고 어디 뭐 안전조치하고 기본적으로 그 화재 현장에 출동하면은 해야 할 매뉴얼, 소위 그 매뉴얼에 또 빠져가지고 매뉴얼에 그 집착하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서 선 조치할 걸 선 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구조 현장에서 지휘관의 지휘도 안 됐고 현장 요원들이 상황에 맞는 판단도 못하고 우왕좌왕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 우리 권원 의원이 지적한 대로 뭐 소방차 출동에 주차가 잘못 많이 돼 있어서 출동에 지장이 있다. 인력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100년 하청이에요. 그래서 소방을 인력 정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우리 장관님 계시지만은 소방 몇만 명 더 정원해도 이런 사고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천 현장에도 수십 명이 출동한들 생각 없이 매뉴얼대로만 한다는 그 생각만 젖어 있으면은 무슨 조치가 되겠습니까? 매뉴얼에 2층에 투입하라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저기하게 지휘관이 판단하고 현장 요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가
그 진압이 되는 거죠. 구조가 되고. 장관님. 예. 지금 그 정부를 믿고 지금 장례를 다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의 차원에서 대책 회의를 어떻게 뭐 유가족들을 어떻게 우선은 이제 유가족과 일자 접촉하는 그런 제천시청입니다만은 제천시 당국하고 또 내일 아마 발표 또 유족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지켜보고요. 또 필요하면 아까 경찰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할 것 수사하고.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 등은 조치를 병행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좀 그런 그 유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의원이시네. 네, 그 제천 소방서장님, 제가 답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여전히 좀 답변이 불분명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4시 한 10분경에 2층 비상계단 입구에 화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